안녕하세요, 바니입니다. 혹시 디즈니 만화동산 기억하시나요? 일요일 아침 어린이들을 일찍 일어나게 만든 추억의 TV 프로그램입니다. 그 후에도 겨울왕국과 히어로들이 등장하는 마블 시리즈로 어른이 된 지금도 디즈니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사랑받는 친구입니다. 전 세대에게 사랑받는 디즈니에게 요즘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디즈니에 찾아온 위기, 디즈니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디즈니 플러스는 2019년 미국에서 첫 서비스를 시작하고 지난해 한국에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마블 시리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등을 비롯해 디즈니만의 방대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서 OTT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자체 콘텐츠를 가지고 시작하는 디즈니 플러스는 다른 OTT와는 출발선부터 달랐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유일한 적수라는 타이틀은 디즈니 플러스에게 당연한 수식어였어요. 실제로 디즈니가 밝힌 스트리밍 플랫폼 구독자 수는 지난 8월 기준 2억 2,10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가 밝힌 구독자 수를 웃도는 수치였는데요. 그러나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비약적인 성장을 했지만 국내에서는 넷플릭스와 국내 OTT인 웨이브, 티빙에도 밀린 채 분투 중인 상황입니다. 또한 OTT 시장의 고속 성장기가 끝나면서 체질 변환기로 접어든 것도 악재가 되었어요. 코로나19로 단기간에 급증했던 수요가 엔데믹이 돌입하면서 다시 야외 활동이 늘고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구독을 끊어버리는 움직임까지 나타났습니다. OTT 기업들은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진입 장벽을 낮추기 시작했는데요. OTT 최초로 광고 요금제를 출시했던 넷플릭스에 이어서 디즈니 플러스도 광고 요금제를 도입했어요. 디즈니 플러스가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도 광고 요금제를 출시할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한국 등 주요국에서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광고 요금제를 출시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매 분기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구독료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투자비가 압도적으로 큰 탓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요. 실적 부진, 주가 하락 등으로 위기에 몰린 디즈니는 밥 아이거를 최고 경영자로 다시 복귀시키면서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하기만은 오매불만 기다렸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 디즈니 플러스는 디즈니에게 플러스된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 것 같아요. 밥 아이거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동안 디즈니를 이끈 수장으로 픽사, 마블을 비롯해 스타워즈를 만든 루카스필름과 21세기 폭스 엔터테인먼트 부문을 인수하며 명실상부한 디즈니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도 아이거의 작품이었어요. 아이거는 2020년 2월 밥 체이팩에게 CEO 자리를 물려주고 작년 12월에는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도 내려왔지만 최근 디즈니의 실적이 악화되자 다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거의 복귀 다음날 디즈니 주가는 재작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보여주기도 했답니다. 아이거는 채용 동결 방침을 지속하며 외형 성장보다는 수익성 개선에 주력하고 가까운 장래에 주요한 인수 합병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디즈니의 미래가 밝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믿지 않았다면 자신이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돌아온 부메랑 CEO 아이거는 모두의 바람처럼 디즈니의 구원투수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아이거는 디즈니 플러스가 역점을 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 어떤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가를 꼽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경쟁에서 지역 특수성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개발해 아직 비어있는 공간인 화이트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이를 세계 시장에 활용한다는 전략입니다. 아이거의 디즈니 CEO 복귀 이후 열린 첫 콘텐츠 쇼케이스에는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2023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디즈니 콘텐츠 쇼케이스 아시아 퍼시픽 2022에서 당당히 K 콘텐츠가 그 중심에 섰답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에서 공개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오리지널 콘텐츠 등 50여 개의 새로운 작품 중 무려 12편 이상이 K 콘텐츠로 채워졌는데요. 루크강 월트 디즈니 컴퍼니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사장은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발굴된 이야기들이 월트 디즈니 향후 100년 대계에서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한국 드라마, 일본 애니메이션, 인도네시아 로맨틱 코미디 및 호러 장르처럼 특정 지역에서 높은 인기를 얻거나 현지 시청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로컬 스토리텔링을 위해 더 많은 지역적 특수성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빅마우스, 사운드 트랙 넘버원, 인더숲 우정여행이 공개 첫 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콘텐츠 톱3의 이름을 올린 만큼
한국 작품들이 지역적 특수성을 충족하면서도 세계 시장에서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K-드라마 선전에 힘입어 현지 제작 아시아 콘텐츠 스트리밍 시간은 1년 전보다 8배 증가했답니다. 이에 따라 디즈니는 무빙, 카지노 등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에 거액의 투자를 하게 되었어요. K 콘텐츠가 이제 흐름이 아닌 장르로 자리 잡은 만큼 디즈니의 투자를 받아 작품성과 수익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어요. 마블, 디즈니 애니메이션 등 기존 콘텐츠가 탄탄하지만 신작 콘텐츠는 빈약한 디즈니 플러스에게 K 콘텐츠가 백마탄 왕자님이 되기까지는 머지않아 보입니다. 미국 중심의 애니메이션, 영화를 넘어 OTT 플랫폼으로 사업 확장을 한 디즈니가 디즈니 마이너스인 작금의 사태를 이겨내고 진정한 디즈니 플러스가 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디즈니의 변화가 결국 미디어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디즈니 플러스의 새로운 발판이 되어줄 K 콘텐츠가 디즈니를 넘어 전 세계를 주도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상 버니였습니다.